시술을 하시나요? 시술을 하냐고요? 아니면 맞냐고? 해주냐고? 필러 전문 병원에. 근데 그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보톡스를 시술하시나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이 미용 병원의 기초 중에 기초,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보톡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되게 대중화된 시술이기는 하지만 시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톡스가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보톡스는 당연히 하죠. 근데 그런 질문도 하시지 않나요? 보톡스랑 필러랑 뭐가 달라요? 진짜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찾아보고 해서 많이 알고 오시는데, 이제 한 50대, 60대 되셔서 처음 보톡스를 맞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톡스 맞으면 이렇게 빵빵해지는 거 아니냐, 얼굴 커지는 거 아니냐, 얼굴 싸나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보톡스는 신경 독소예요. 독소고 그거를 약하게 만들어서 근육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하지 않고 그 정도로 만들어낸 제품이고, 보툴리늄 톡신인데 보톡스라는 거는 사실 제품명이긴 해요. 그래서 보툴리늄 톡신을 이제 여러 회사에서 각각의 다른 종류들로 만들고 있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보톡스는 근육 자체를 마비시키는 거. 그러니까 근육을 마비시킨다는 게 뭐냐, 내가 미간을 이렇게 인상을 써. 지금 인상이 잘 써지죠. 저는 미간 보톡스 안 맞았거든요. 미간을 이렇게 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보톡스를 맞으면 이게 안 돼. 하려고 해도 이렇게 되는 게 보톡스의 효과. 그러면 제가 미간에 맞는다고 해서 여기가 뚱뚱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마 보톡스는 이렇게 하는 거. 주름 보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주름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 근데 내가 보톡스를 이마에다가 맞으면 이게 잘 안 되겠죠. 이렇게 하고 말겠지. 그 다음에 턱 보톡스도 우리 여기에 맞잖아요. 여기에 맞으면 턱 근육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2달 전에 맞아가지고 많이 안 튀어나오는데, 씹었을 때 여기가 볼록볼록하고 튀어나오면 그게 근육이 이제 펌핑이 된 건데, 그거를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이 마비가 시켰다는 게 뭐냐면 근육을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움직이는 신호를 못 가게 만드는 게 보톡스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 맞으면 얘가 점점 일을 안 하니까, 우리 깁스하고 일주일만 누워있어도 다리 엄청 가늘어지잖아요. 그 효과 같은 거죠. 안 움직이니까 얘가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보톡스는 마비를 시켜서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지 볼륨을 만들어주는 기능은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도 최근에 마음을 좀 바꿔먹었잖아.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사례를 제가 최근에 봤어요. 보톡스를 맞았는데 볼륨이 생겼어 라고 생각할 만한 사례를 제가 봤어요. 저희 부원장님께서 미간이랑 이마 근육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약간 눈썹 이렇게 올라가게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진짜 많이 쓰는데 미간이랑 이마 보톡스를 제가 놔드렸는데 이마가 볼륨이 생긴 거예요. 여기가 뚝 꺼져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약간 매끄럽게 찼어. 그래서 뭐지? 원장님 필러 어디서 맞고 왔어요? 이랬더니 아니요, 원장님도 느끼셨죠? 저 이마에 볼륨이 찼어요. 이게 뭐야? 그럼 이때까지 우리 보톡스 맞으면 볼륨 안 찬다고 했는데 볼륨이 차버렸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가 워낙 근육이 세서 맨날 이렇게 쓰니까 여기가 근육이 풀리면서 실제로 뭐가 생성이 돼서 볼륨이 찬 거는 아니지만 여기 안으로 약간 들어가 있던 살이 피부가 들어진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찬 거예요, 예쁘게. 그래서 요즘에 머리띠 하고 다니시던데? 이마 예뻐져가지고. 그래서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마 주름이 세신 분이 이마 보톡스를 맞았을 때 이마가 뭔가 판판하게 펴지면서 볼륨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한테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근육이 셌으면 셌을수록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한번 하고 싶긴 했어. 너무 신기해서. 심각하게 볼륨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신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보톡스는 그렇고, 필러는 진짜 딱 저번에도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젤리 같잖아요. 하얀 투명한 젤리 같은 애를 패인 부분에 채워주면 그만큼 차는 거예요. 그냥 볼륨을 그만큼 채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저 사람 보톡스 맞고 얼굴 진짜 잘못된 것 같아 했는데 사진 봤더니 막 빵빵하게 나온 사진들을 보여주는 경우, 그거는 필러. 거의 99% 필러. 빵빵이 안 웃어지는 거. 뭐 이렇게 여기 눈웃음을 하는데 안 웃어지는 거, 그 다음에 눈썹 이렇게 올리는 거 잘 안 되면서 갑자기 앵그리버드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올라가는 거, 그것도 보톡스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좀 맞아주면 좋을까요? 보톡스? 주름이 생기기 전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생기고 난 이후에 맞아도 효과가 좋나요?
내가 인상을 하나도 안 썼는데 여기 이렇게 실주름이 이미 가 있다. 그거는 보톡스를 했을 때도 어느 정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주름은 아직 생기진 않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부위에 먼저 지방층이 살짝씩 빠지는 게 보이거든요. 주름이 생기기 전에. 아무래도 피부층이 좀 얇아지기도 하고 하니까 주름이 더 생기는 거라서, 그래서 인상을 쓰는데 계속 그 부위가 뭔가 살짝 패여 보이는 느낌이 든다.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은 저는 주름 보톡스는 그때는 맞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보톡스도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제품 종류가 많다는 게 아니고 맞는 부위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종류들은 거의 다 주름 보톡스 얘기인 거고, 표정 주름, 우리가 웃거나 말하거나 할 때 생기는 주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볼륨을 줄이는 거는 보통 이제 턱 보톡스를 많이 하죠. 턱 보톡스를 가장 먼저 접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 주름보다. 접근을 할 때 이제 어린 친구들부터. 근데 턱 보톡스를 맞으면은 얼굴이 처지나요?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톡스를 한번 맞기 시작하면 계속 맞아야 된다던데,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먼저 턱 보톡스를 맞으면 피부가 처진다, 이거는 일단은 틀린 말. 근데 나는 턱 보톡스 맞고 여기 심부볼 생겼는데 그럼 피부 처진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심부볼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만큼 근육이 만약에 컸어요. 근데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턱 근육이 크면. 그러면은 피부를 이렇게 당기고 있겠죠. 근데 여기가 줄었어. 그러면은 여기가 갑자기 부피가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당기고 있던 피부가 다시 밑으로 그냥 내려오는 거죠. 그게 심할수록 여기에 처짐이 좀 보이실 수 있어요. 턱 근육이 큰 사람일수록, 많이 컸다가 확 줄수록 처짐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사각턱 보톡스를 처음 맞았을 때 심부볼이 생기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와전이 돼서 턱 보톡스 맞으면 얼굴이 처진다더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 볼페인, 턱 보톡스 맞으면 볼이 패인다. 그거는 이거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 이 빨간 부분, 지금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각턱 근육, 그 근육이거든요. 근데 근육이 엄청 커요. 턱 근육이 여기서부터,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각턱 근육이 여기까지예요. 진짜 큰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다 보톡스를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역광대거든요. 역광대 뼈가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역광대 여기 나온 부분 아래가 다 꺼지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턱 보톡스를 맞을 때 옆볼 페임 없게 해주세요 하면은 이 각진 부분 아래쪽 위주로, 이 부분 위주로 보통은 보톡스를 놓게 되고, 근데 또 하나 말할 거는 턱 보톡스를 여기에 이제 주기적으로 좀 맞았다. 그러면은 얘가 오랫동안 일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씹고 먹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근육이 발달해요. 다른 씹을 수 있는 근육들이 발달을 해요. 그게 바로 그 위쪽이에요. 우리가 보톡스로 이 근육 전체를 다 줄이진 않고 밑에만 계속 조금씩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쪽에 있는 근육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턱 보톡스 좀 여러 번 맞으신 분들 보면 여기는 이제 많이 안 커지는데 여기가 커져요. 역광대 아래쪽이 씹으면 불룩불룩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턱 보톡스 맞을 때 점점 더 경험이 많고 잘하는 의사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그냥 초보 선생님한테 갔어요. 사각턱 보톡스 있어요? 네 하고 들어갔어요. 근육 밑에 없는데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거의 다 위로. 근데 또 위에 보톡스를 잘못 놓으면 신경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신경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너무 패여 보일 수도 있고, 위쪽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절을 해서 보톡스를 해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각턱 보톡스에 대한 그런 망언들이라고 해야 되나? 심부볼이 생긴다, 피부가 처진다, 옆볼 페임이 무조건 생긴다, 그 다음에 입이 돌아간다. 입이 돌아가는 건 사실은 부작용? 아니야. 부작용이라고 보기도 뭐하고, 보톡스를 잘못 놓은 거죠. 그거는 의사가 잘못한 거. 보톡스는 잘못이 없어요. 이거는 보면은 이쪽에 입 주변에 붙어있는 근육들 보이죠? 이 근육들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웃을 때 당겨주거든요. 근데 그 사각턱에 보톡스를 놓다가 그 약물이 옆에까지 흘러간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쪽이 좀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마비가 되면 잘 안 웃어지는 거지. 그래서 나 보톡스 맞았는데 안 웃어져요. 이러면은 보통은 여기에 있던 약물이 여기까지 흘러간 거죠. 근데 보통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보니까 얼굴이 작아.
얼굴이 좀, 그러니까 여기가 좁으신 분들이 보톡스를 거의 같은 양을 맞잖아요. 여기 맞다가 좀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저는 경험해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얼굴이 좀 작으신 분들이 그런 경험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얼굴이 좀 작으신 분들, 내가 얼굴이 좀 작다, 여기가 좁다 하시는 분들은 가서 맞을 때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뒤쪽으로 좀 놔주세요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도 사각턱 보톡스 주기적으로 맞고 있지 않으세요? 맞아요. 맞고 있어요. 내성 같은 건 뭐? 내성은 생길 수도 있죠. 생길 수도 있어서 저는 내성 잘 안 생기는 보톡스를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톡스 종류가 내성이 생길 수 있는 보톡스들이 있고 내성을 최대한 줄였다라고 하는 보톡스들이 있어요. 제품명으로 만약에 얘기를 하자면 뭐 M사에서 나오는 제오민이 있고 걔가 이제 순수 톡신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보톡스가 독소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독소 주변으로 복합 단백질이 둘러싸여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는 내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수 톡신이다 하는 애들은 그 단백질 껍데기를 뺀 애들이에요. 그리고 독소만 안정화시킨 애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껍데기가 있는 애들이 들어가서 이 껍데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외부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내 몸은 얘를 적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군대를 내 몸에서 만들어. 그거를 항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준비가 돼 있다가 두 번째 맞고 세 번째 맞고 할수록 그 항체들이 자꾸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들어왔는데 이제는 항체들이 너무 많아져서 얘의 효과를 아예 볼 수 없게 얘를 막 다 때려 부시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효과도 내지 못하고 아무 변화, 근육의 변화가 없이 그냥 나 보톡스 맞았는데 효과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내성이 생긴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순수 톡신은 이 껍데기가 없어요. 껍데기가 없다 보니까 항체가 잘 생기지가 못해 우리 몸에서. 그래서 순수 톡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톡스를 조금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맞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보톡스가 워낙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보톡스의 주기가 짧아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예전에는 막 뭐 6개월 이상 갔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한두 달이면 풀리는 것 같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성이 생겨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톡스를 빨리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야 된다면. 또는 쉬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1년 이상 보톡스를 안 맞고 쉬다 보면 우리 몸에 있던 기억세포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기억세포가 약간 이제 안 들어오나 보다 하고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약간 얘가 공격하는 공격의 힘이 많이 줄어들어 있겠죠.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제오민을 맞습니다. 나는 보톡스 평생 맞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성이 생기고 싶지 않아. 근데 국산에서도 있어요. 코어톡스인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뭐 안정성이 엄청 많이 연구가 나와 있는 제품은 아니어서 국산 제품은 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물론 잘 사용하고 계시는 원장님들도 엄청 많으세요. 근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제오민 너무 비싸거든요. 저도 그거 주문할 때마다 약간 벌써 다 썼어 이러면서 주문하는 제품이라 코어톡스 같이 순수 보톡스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 제품들이 더 많아지면 저도 좋을 것 같고 효과만 좋다면 내성 안 생기고. 한 번 맞으면 평생 맞아야 되나요? 근데 나는 그 얘기 들으면 약간 시니컬해지긴 게 아니 보톡스를 누가 맞으라고 한 적 없잖아. 물론 뭐 이렇게 모임에서 뭐 아줌마들 야 너도 보톡스 좀 맞아 이렇게 해서 맞을 수는 있지만 사실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본인이 주름이 신경 쓰이고 뭐 턱 근육이 신경 쓰이고 해서 보톡스를 맞는 건데 안 맞으려면 안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생.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한 번 맞고 두 번째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한 번 맞으면 평생 맞아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막 한 번 맞았는데 그거 효과가 떨어졌다고 해서 막 내가 아파. 그러면 평생 맞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효과가 몇 달 지나면 사라지는 건데 그랬다고 해서 그걸 평생 맞아야 되나? 그렇다는 뜻은 이걸 한 번 맞으면 이 보톡스의 맛을 보면 내가 이 정도로 괜찮아질 수가 있는데 이게 몇 달 있다 사라지게 되니 그걸 못 견디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나는 이걸 다시 또 맞아야겠다 이거잖아요. 그런 거지 뭘 한 번 맞았다고 굳이 평생 맞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 나 안 맞으면 되죠. 그래서 나는 그 얘기가 조금 이해가 안 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보톡스를 안
안 맞으면 근데 아픈 케이스는 있어요. 악관절. 밤에 앙 깨물고 주무시는 분들, 이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아파요. 이거를 안 맞으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제로 진짜 내성이 생겨도 안 되고 보톡스가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이 이렇게 약간 튄다고 하나?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경이 계속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또 신경과에서도 보톡스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치료 목적으로 맞는 거는 맞는데 미용 목적으로 이걸 한번 시작하면 나는 평생이고 나 그거 좀 이해가 안 가. 안 맞아도 돼요. 평생 안 맞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을 거야. 안 맞아도 돼요. 추천해주고 싶은 부위가 있나요? 보톡스 추천 부위 여기는 맞아라. 맞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맞아. 근데 콧볼은 번해. 왜냐면은 콧볼은 꼭 맞아라는 아니고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콧볼 축소술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이렇게 벌어지면 뭔가 촌스러운 느낌이 좀 나니까 좁히면은 약간 세련된 느낌도 나고 그렇게 코 수술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데는 괜찮은데 뭔가 여기가 동그란 느낌이, 저도 약간 동그란 느낌인데 동그란 느낌이 나는 콧구멍이 싫다. 또는 내가 웃거나 말할 때 콧구멍이 계속 벌렁벌렁거린다. 그러면은 콧볼 보톡스 저는 추천합니다. 저번에 그 입술 필러 했던 그 찐친 걔가 콧볼 보톡스를 맞은 걸 보고 비포 애프터가 너무 확실해서 아 이래서 맞는구나 싶었어요. 콧볼 보톡스는 남들 잘 못 알아보거든요. 티도 별로 안 나. 근데 확실히 달라요. 사진을 딱 놓고 비교해보면 갑자기 얘가 좀 세련돼 보여. 보톡스 효과 나타난 사진. 콧볼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 아니에요. 여기 말고 이거 구멍 옆에 여기를 조금 줄이고 싶은 분들 거기는 콧볼 보톡스 한번 맞아보시면 좋고, 추천 부위는 그러니까 수술을 약간 대체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는 사각도 보톡스, 그 다음에 미간 보톡스. 미간은 여기가 점점 주름이 생길수록 사실 이거는 인상에 좋진 않으니까. 사각턱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예전처럼 막 이렇게 개턱처럼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각진 느낌이 더 자연스럽고 예쁘다, 섹시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요즘에 다시 사각턱이 조금 유행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랑 별개로 그래도 각진 얼굴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턱 근육이 크다면 그거 맞아보는 거 추천. 그 다음에 저는 미간은 미관상으로도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좀 어려 보이고 확실히 거기가 주름이 없으면 그 두 부위 정도? 나 진짜 말 많이 한 것 같은데? 나 보톡스 말 많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보톡스는 나는 희대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해. 진짜 이거 하나로 정말 미용 병원들의 그 지각 변동이 생겼죠. 사실 이거는 재벌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진짜 비쌌는데 보톡스 20년 전만 해도 100만 원이었다니까 톱보톡스. 그때 의사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차피 그때 어려서 못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끝.